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주 시민 여러분, 저 손학규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도지사 마친 지가 벌써 20여 년이 다 됩니다. 저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집에서 책 보고 산에 가고 또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마시고 정치하면서 집안일을 돌보지 못했는데 요즘은 집안일 돌보면서 설거지는 제 몫입니다. 그저 편하게 살고 있는데 요즘 아주 마음이 아주 썩어가요. 이 나라 어떡하나. 우리가 어떻게 이룬 경제 발전인데 우리나라 경제 망가지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안보 위기로 자칫 전쟁이나 다시 터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군사 독재를 뚫고 민주주의를 이루어왔는데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 정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야 싸움 속에 계엄이다, 탄핵이다, 대통령 파면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이재명 세상 돼서 우리나라 정말로 망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너무 됐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 손학규 다 이제 정치 내려놓고 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라도 나서서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그냥 둔볼 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힘을 실자.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는 나라 망한다. 김문수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내가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지나고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압니까? 며칠 전 김문수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 유경수 여사님 생가를 찾아서 참배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찾아뵙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걱정이 돼서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김문수 후보를 확실히 지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도와달라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 점심에는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김문수 후보와 70분간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조언도 하셨고 선거를 어떻게 하라 여러 가지 도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공개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하신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낙연 전 총리께서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 한 표도 김문수에게 주겠다. 괴물 독재 정권이 출현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김문수를 공개 지지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표가, 국민들의 뜻이 김문수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애국심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국민적인 애국심과 사명감이 김문수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이 김문수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꾸준히 치열하게 김문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찰청에서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명장관 누구죠? 행안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소환해서 10시간이 넘게 수사를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벌써 경찰에 2번이나 다녀왔고 검찰에도 1번 다녀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CCTV에서 무슨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다고 한덕수 총리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남겨놓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한덕수 총리를 다시 부른 겁니까? 한덕수 총리는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김문수 캠프에 찾아와서 포옹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십시오.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 뒤에 공개석상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는 한덕수 총리가 김문수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활동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접촉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이 어제 저녁에 드러난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 경찰 당국으로부터 출두해라, 소환해서 조사에 임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계속 마음의 갈등을 갖고 출두 일정을 조정하느라고 아무런 역할을 못했던 겁니다. 경찰이 김문수를 돕는 한덕수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소환조사를 조율을 하고 드디어 어제 소환조사를 한 것입니다. 정치 탄압이, 김문수에 대한 탄압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경찰이 이재명이 여론조사에서 앞선다고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가정하고 거기에 아부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아부가 아니라 잘당대같이 경찰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저희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재명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받았을 때 참 한심합니다. 국회 이재명은 부총리, 경제부총리 최상목을 그날 저녁에 탄핵 의결을 한다고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최상목은 할 수 없어서 사표를 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 최상목 부총리가 통상교섭본부장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 재무장관, 미국의 통상교섭본부장하고 2+2 2대2의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결정이 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이 딱 사표를 내고 물러서니까 통상교섭이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서 한 달 안에 통상교섭이 완전히 돼야 되는데 그동안 준비 기간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재명과 그들입니다. 안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대법원이 이재명을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앞으로 대법원의 구조를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 14명인 대법원 판사를 30명으로 늘려서 16명을 자기네 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은 100명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 대법관을 법관이 아닌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으로 10명 이상을 채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법원은 대통령 마음대로 주고 있는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 행정부와 의회 입법부와 사법부 셋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갖춰서 만들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의회, 사법부를 다 자기 아래, 자기 발 밑에 놓고서 쥐고 흔들면은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며칠 전에 조선일보 주필께서 자기 기명 칼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총통이 될 총통제가 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입니까? 군사독재를 뚫고 일어서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을 해서 그래서 이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주주의가 이렇게 총통제로 짓밟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양주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저 이재명만 욕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에게 찍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그것이 이재명을 거만하게 만들고 이 나라 국회를 원만하게 만들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투표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선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망가지면 우리나라 경제 제대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민주주의가 망가지면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함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와 같이 평택 오산에 있는 K55이 공군 기지를 갔었습니다. 평택은 우리나라 미군 기지의 총 집합체입니다. 동두천에 있던 이사단도 평택으로 갔고 원래 7공군 사령부가 평택 오산에 있습니다. 8군 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에 갔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에는 500만 명의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4년 하는 동안 평택 미군 기지, 이사단, 7공군 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아무데도 한 군데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기도지사가 자기 관내에 있는 미군 부대를 한 번도 방문 격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재명은 미군을 한미 동맹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점령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죠? 미군이 한미 연합을 통해서 자유세계를 지키는 동맹군으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점령군으로 나와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들 가슴이 섬찟 터질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습니까? 사실 서민 여러분들 주머니가 그냥 텅텅 비고 예금 잔고가 없어지고 그래서 시장 가기가 두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중소기업 하는 분들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하는 이야기 호텔 경제로 10만원을 사람한테 줘서 그러면 10만원 돌고 그러는데 그 10만원 갚지 못해. 그래도 돈이 없어도 돈을 돌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국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커피값이 8,000원 만원인데 원가를 보니까 120원밖에 안 된다. 여기 계신 자영업자 상인들 전부 다 도둑놈 만드는 얘기입니다. 거북선 얘기하시죠. 거북선 얘기하시죠. 거북선 내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환경을 인가를 잘해줘갖고 투자자들을 끌어왔다 그러는데 실제 가보니까 거북선 일대 공실률이 87.3%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자기 업적이라고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옛날 일 기억 좀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대통령이 있었어요. 선거 있었어요. 그때 이재명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선거 공보가 전국에 각 가정에 뿌려집니다. 그 선거 공보 한 가운데를 보면 왼쪽은 이재명은 했다. 오른쪽은 이재명은 한다. 했다는 것은 실적을 얘기하고 한다는 것은 동약입니다. 동약은 뭐 아무렇게나 얘기하는데 실적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했다. 뭐겠어요? 신천지 쳐들어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계곡 정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공 배달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청년 기본소득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 4년을 마치고 나온 막 마치고 나온 그 공약지구 나와 경기도지사 재직 시에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계 없으니까 신철기 쳐들어가고 계곡 정비하고 배달에 만드는 이게 경기도지사가 할 일입니까?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 선봉에 위치해 있고 경기도지사는 그 선봉장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제 바로 후임입니다. 여러분들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메카입니다. 첨단 소프트웨어 그게 메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이제 얼마인 줄 아세요? 연 200조입니다. 2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인데 3분의 1이 넘습니다. 3분의 1조. 그런 정도의 아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첨단산업기술입니다. 제가 도지사 하면서 그걸 만들고 기공식까지 하고 나왔는데 만약에 그 다음 도지사 그런 데 관심 없고 그냥 내팽겨치고 외면해버리면 그대로 공터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는 그거를 철저하게 개발하고 지원하고 해서 지금 8년 동안 판교 테크노밸리를 지금 테크노밸리로 만들어서 아주 훌륭한 첨단 산업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어제 김문수 후보가 평택에 삼성 반도체를 다녀왔습니다. 삼성 반도체 120만 평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산업 공단입니다. 그거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당선되자마자 경기도 공무원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반도체 단지를 만들고 바로 그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 단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세계 제1위 강국이 된 겁니다. 김문수가 한 겁니다. 여러분 수원의 광교 신도시 아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서 뭐또 모르죠. 아주 좋은 신도시입니다. 200만 평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기획해서 기공을 하고 나왔는데 그걸 김문수가 완전히 제대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 단지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김문수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경제 대통령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원희철 의원 또 김성수 의원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GTX 아직 여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GTX 신호선을 착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경기도지사 되자마자 GTX 계획을 발표하길래 저 사람 사기꾼은 아닌데 저거 누구예요? 왜 사기 치려고 그러나 그랬어요. 제 머릿속으로는 그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경기도 북부에서 남부까지, 저 동부에서 서부까지, 동북부에서 서남부까지, 또 뭐 여기 서울 시야를 뚫고 한다. 돈도 엄청나게 드는데, 또 경기도에서 할 일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협조해서 그걸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시행을 하고, 드디어 1호선 차주에서 서울 저 강남 가는 거 1호선을 완공을 하고 운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김문수는 우리 국토의 발전을 위해서 그 교통이 갖는 경제적인 효과를 아는 경제 대통령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제가 뭘 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뭘 하고자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집에서 쉬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잘 되기만 바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김문수 지지 선언한 게 벌써 한 대세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주고 흔들면은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너무 심했습니다. 나를 버리자, 나를 던지자. 우리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는데 내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자.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저를 던졌는데 그거를 이어받은 김문수 정말로 잘했고, 우리 이 자리에도 경기도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서울에, 수원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문수 지사를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고 나섰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를 제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안보를 생각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생각하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고 김문수를 찍어서 내 손으로 우리나라를 새롭게 힘차게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김문수를 외칠 테니까 여러분들은 대통령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